너무 많이 걷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네. 이거 빨리 적용하기 가자. 빨리 갑시다. 아유, 지금 위험한 얘기들 오고 가네요. 적용하기 2번 봅시다. 네. 네, 적용하기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계속 쭉쭉 이어서 나갑니다. 계약 나와 있고요. 뒤에 이제 뭐 급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고, 증여 막 이런 얘기들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만 하고 갑시다. 여기 이제 두 개인이 계세요. 두 개인이 계십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인은 서로 법률 관계 하에 놓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법률 관계 하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인들이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의사가 합치되어서요.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고 법률상의 계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개인들은요 서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라고도 얘기했었죠. 여기 있는 개인도요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둘 다 채권 그리고 채무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얘도요 채권이고요 채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인들은 채권을 이행할 수 있고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이 계약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급부라고 부르기로 한다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그러면 일단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좀 어렵다잉.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한대요.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야. 그럼 여기 있는 계약 이제 뭐라고 얘기하실래? 법률상의 무엇이다. 계약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지? 맞아?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서요.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가보자.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뭐가 합치해서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다.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 뭐라고 부를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부르실래요? 합의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맞니? 여기 있는 게 합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 합의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의사는 일정한 무엇,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여기 있는 개인들은 전부 다 어디 하에 있으니까? 법률 관계 하에 있으니까요. 이 법률 관계 하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발생시킴으로써 모두 다 법률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지.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법률 효과를 만들어낸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되시겠죠? 그럼 잘 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법률상의 계약과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해를 해봐야 돼. 봐봐. 내가 여기 있는 법률 관계 하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개인들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있는 법률 관계는 무조건 무엇을 근거로 하니? 강제성을 근거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엇을 받게 돼? 처벌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위반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됐니? 그럼 잘 봐.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강제성을 매개로 위반하면은 처벌받게 될 텐데 친구랑 영화 보러 가는 약속은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만약에 토요일 날에 영화 보러 가자라고 했는데 파토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구를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친구랑 약속을 보러 가는데 그게 뭐 100억이 걸려 있어. 그래서 계약서를 써.
만약에 토요일 날 몇 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을 쓰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약속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지. 맞아? 그럼 보세요. 하나의 예로, 예시 나와 있다. 바로 확인 들어가셔야죠. 매매 계약. 매매가 뭔데? 지난 시간에 했어. 뭐예요? 사고 뭐 한다? 판다. 매매 계약이야.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 얘는 법률 관계에 의거하겠네. 가능하니? 팔겠다는 우리 일방의 뜻이 뭐야? 한쪽 방향. 한쪽이 의사표시를 하고요. 또 사겠다라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한데 역시 뭐 한 거야? 합의를 했다 이 얘기지. 가능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라고 나와 있어. 매도가 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없나? 매도는 뭐예요? 파는 거. 매수는 사들이는 거를 얘기하지. 그럼 다시 여기로 와볼게. 지금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둘 다 개인이에요. 근데 한쪽은 색깔 좀 맞춰볼까? 얘는 매도인이고요. 얘는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인데 여기도 역시 어때? 두 사람 간에 무엇이 있어요? 의사가 합치해서 둘이 뭘 이루고 합의를 이루어서 뭘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하죠. 맞니? 그럼 이 계약도 역시 어디 하에 들어간다로 얘기하실래요? 법률 관계 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지. 가능하시겠죠? 그럼 봐봐.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파는 사람, 쉽게 얘기하자.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뭐래요?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대. 무슨 얘기야? 잘 봐. 매매 목적물의 축자금이 동원해. 뭐예요? 사고, 파는 것의 목적이 되는 물건. 맞니?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로 해봐. 아이패드의 소유권의 의미는 뭔데?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뭘 갖는다? 권리를 갖는다. 그럼 세팅되죠? 의무와 뭘 가져 각각? 권리를 갖는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일로 와볼게. 매도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의무는 어떤 거였어? 매매 목적물, 합의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매도인은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무엇을 넘겨줘? 소유권을 넘겨줘.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왜 넘겨줘야 되는데?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한다는 얘기야? 판다, 넘긴다 이런 얘기지. 근데 돈만 받고 안 넘기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너네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했어. 물건 구매했는데 내가 돈을 줬어. 돈을 줬는데 쿠팡에서 나한테 물건을 안 보내. 그럼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니 안 된 거니? 안 된 거죠. 맞아?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유권을 넘겨야 할 무엇을 갖고 의무를 갖는데 한 가지 더. 권리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 어떤 권리? 내가 만약에 소유권을 넘기면 내가 일방적으로 소유권만 띡 하고 넘겨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왜?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기로 약속한 거야. 이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로 뭘 준다? 나한테 돈을 준다 이 얘기지? 대금이 뭐야? 돈이잖아, 돈. 맞아?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넘겨줘야 돼.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게 대금이다 이 얘기지. 가능하니? 그 대금을 달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요구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지. 맞아? 그럼 다시 와봐. 반대로 매수인은, 사들이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파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을 뭐 해야 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소유권의 이전을 뭐 할 권리? 청구. 쉽게 얘기해서 뭐야? 요구할 수 있는 무엇을 갖는다? 권리를 갖습니다. 이 얘기지. 맞니? 그럼 잘 봐. 당연히 여기에 있는 매수인도 똑같이 무엇을 갖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데 어떤 의무를 가진대요? 어떤 의무를 가진대? 매매 대금을 뭐 해줘야 돼?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지. 맞아? 내가 물건 받고 먹고 째면 안 되잖아. 또 권리는 어떤 권리?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계속 안 줘. 우리 너네 당근마켓에 그런 거 많잖아. 입금해주세요 하고 입금했는데 물건 배송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당근마켓 들어가가지고 언제 보내주시나요 하고 그래도 일십하고 만약에 안 본다 하면 뭐해? 경찰서 가야죠. 신고해야지. 맞아? 그런 권리를 갖는다고. 근데 좀 스마트하게 봐봐. 제가 일부러 색깔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시지? 어떤 거 느껴져? 매도인의 권리가 곧 무엇이고 매수인의 의무와 똑같아지고 매도인의 의무가 곧 뭐야? 매수인의 권리와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지. 맞아? 좀 쉽게 졌다고. 쉽게 졌어. 왜? 만약에 이걸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할까? 매도인에 관련된 내용만 줘버려. 그리고 매수인은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갖는지 뭐 하면 돼? 추론해봐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비교적 쉽게 준 편이라고 얘는. 이해돼? 다시 봐.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뭐하고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뭐하는 이행하는 관계에 놓인다.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법률 관계에 의거해서 무엇을 갖고? 강제성을 갖고.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나와야 돼. 법률 관계에 놓여 있다면 무조건 뭐다?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해되니? 다시 봐봐.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해서요. 잘 봐. 필수적 요소래.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대? 의사표시. 왜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할까? 무조건 계약은 무엇에 근거해? 합의에 근거하지. 맞아? 근데 내가 만약에 물건 사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와가지고 물건 사라고 하면서 물건 던져줘. 돈 가져가. 이건 뭐야? 강매죠, 강매. 나의 선택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봐봐. 그걸 필수적 요소로 해서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뭐라 부른다? 법률 행위.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이런 계약이나 뭐나 하는 것들이 싹 다 뭐란 얘기야? 법률 관계에 근거한 일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지. 맞아. 다 강제성을 갖는 거야. 계약은요.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대. 얘기해봐. 여기 있는 청구권 이퀄 뭐? 두 글자. 두 글자. 권리. 두 글자. 의무. 이해돼?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또 나오죠. 뭐라 나오니? 채권.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뭐? 채무. 우리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 얘 채권이에요. 얘 채무예요. 얘 채권이라고. 얘 채무라고. 문제 없으시죠? 맞니? 다시 봐.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대. 잘 봐. 이런 법률 효과가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데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매도자의 의무가 곧 무엇이고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권리가 매수인의 곧 무엇이고 의무.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바뀝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잘 봐, 이 부분. 채무자예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채무, 해야만 하는 의무를 이행했어. 이행한 의무의 내용대로 해서 채권을 뭐 하는 거?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를 하는데 잘 봐. 누구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걸까? 채권자의 채권을 뭐 하는 거야? 소멸시켜버리는 거지. 맞아? 다시 일로 와볼게. 아까 전에 우리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 뭐였어요? 소유권을 뭐 해줘야 돼? 넘겨줘야 되는 거지. 이전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매도인이 그러면은 의무를 이행했어. 그러면은 어떤 권리를 소멸시키겠어? 여기는 매수인은 뭘 요구한다고 했었니?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무엇을 갖는다?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가 뭐 하는 거였어? 사라지는 거지.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갖는 의무는 뭔데? 돈을 뭐 해줘야 돼?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 받았네? 그럼 어떤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 한다? 사라집니다. 이 얘기지. 가능해?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부른대? 변제라고 부른대요. 변제. 아, 채무가 이행되면
채무 이행을 하면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면 채권자의 채권이 뭐 된다? 채권자의 채권이 뭐 되는? 소멸되는 것. 이걸 우린 뭐라 부르고? 변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변제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보통 이런 변제라는 얘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빚 같은 거 이제 갚을 때 변제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내가 신용대금을 갚잖아? 그걸 뭐라 보면 변제한다라고 얘기해. 이해되니? 보통 이제 주로 이런 변제라는 말이 사용되는 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물건을 박살냈어. 그럼 박살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줘야 되지. 그 물어준다라는 얘기를 뭐라 해? 변제해준다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너네가 요런 이제 지문들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법률 용어에 대해서 법률 용어뿐만 아니라 그냥 한자어가 어려워. 솔직히 맞잖아. 너희 한자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니? 근데 저 계속 얘기합니다. 어차피 너네 내년에 해야 돼. 어차피 내년에 해야 돼.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되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더 많이 할 거야. 뭐 안 맞으면 떠나야지. 어쩔 수 없죠.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야, 이 시험이 무슨 뭐 소위 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법학 전문 대학원의 입학 시험이 아니야. 리트 시험이 아니라고. 이거 누구를 위한 시험이야? 니들 같은 중졸 딸이들을 위한 시험이라니까? 중졸 딸이들을 위한 시험에 니들이 지레 겁먹고 포기한다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할 수 있어. 안 되면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해. 내가 그래서 이번에 커리큘럼에도 리트 지문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도 안 넣었거든? 3학년 애들?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나 강그라질 거거든. 못하겠다고 하면서 막 뒤집어질 게 뻔해서 그래서 안 넣었는데 근데 나는 늘 얘기해요. 스탠다드를 너희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맞추지는 마. 전 그렇게 생각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스탠다드를 맞추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요. 뭐 나도 솔직히 너희들한테 무슨 신성고 애들처럼 공부해봐. 뭐 안양외고처럼 애들처럼 해봐. 막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는 해야지. 스탠다드를 계속 주변에 있는 그냥 팅자 놀면서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는 애들이랑 동일시해버리는 순간 니들도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애들 고3 애들 때려치고 하는 거 봤던 결과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은요, 3학년만 딱 국한 지어서 얘기하는 거야. 3학년 애들 중에 막 도중에 이제 뭐 3월 달에 나가고 4월 달에 나가고 심한 1월 달 시작하자마자 나가거든. 다 보면은 초반에는 그냥 안 될 거야 하면서 딱 해버리고 3, 4월 달에 썰엔 치고 나간 애들은 그냥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수업을.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었고 올해는 월화수목 이렇게만 있는데 작년에 월화수목금 하는데 뭐 화요일만 나온다든지 수요일만 나온다든지 뭐 목요일만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어.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못 따라오니까 결국 접는 거지. 근데 걔들이 왜 그럴 것 같아? 고1, 2 때는 너네 정규 수업 빠져가지고 뭐 하면 우리가 보충 같은 것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고3 때는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야? 보충해주겠지? 하면서 왔는데 안 해줘. 안 해주네? 씨발 서비스를 받지 못했어 하면서 그만둬버려. 무슨 병신. 말가 되면은 일주일에 4번 나와요? 4번, 5번 나오죠. 7일만 수업이 더 많아요? 당연하지. 너네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 되는데. 심지어 너네 탐구까지 하면은 토요일까지 나와야 돼요. 기본 5일이야. 최소 5일이야. 최소 5일. 근데 이제 나는 계속 몰라. 그러니까 나는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향성은 다 잡아줘. 근데 뭐 방향성에 동의를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어차피 수능을 보셔야 되는데
아니 수능 안 본다고 하면은 말리진 않아. 수능 안 본다고 하는데 그냥 와서 수업을 듣겠다. 뭐 본인의 자유지. 전 때려 죽여도 절대 최저 없는 데만 쓸 겁니다. 인정. 납득. 오케이 인정. 그럼 취미반처럼 와도 돼. 오늘 한번 좀 수업이 마려운데 하면서 와가지고 수업 듣고 가셔도 돼요. 그것까지 내가 뭐라 하지 않을게.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네 최저 있는 데들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기왕이면은 인서울, 기왕이면은 수도권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최저 있는 데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내가 뭐 니네한테 대학 안 가면 죽어 하면서 막 총을 겨누고 한 거 아니잖아. 선택에 따라서 오신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온 거잖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오신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한 거 아니야? 맞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주는 거 아니야?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왜 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나는 그걸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는 바인데 니네가 그걸 하기 싫다라고 들어 넣어버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지 그건. 가보시죠. 또 나온다. 또 예시 나와요. 갑과 을은요.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뭘 체결한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대. 잘 봐. 또 나오죠? 여기 왼쪽에 나왔던 것도 역시 매매 계약이야. 이게 지금 예시 1이야. 근데 이 예시를 주는 이유는 다 뭐야? 설명을 덧붙이고 부연 상술해주기 위해서 덧붙이는 겁니다. 일단 예시 1번 하나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번호를 매기지 마시고 난 이건 그냥 편의상 너희들의 이해를 위해 편의상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가봐. 누구와 누가 있어요? 갑과 누가 있어? 을이 있지? 여기 있는 갑과 을도 역시 전부 다 개인이야. 근데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누구한테 매도한대요? 갑에게 매도한대. 그러면은 제가 저기 왼쪽에 있는 것과 위치 정렬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을이라고 적고요. 여기다가 갑이라고 적을게. 그리고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했으니 누가 지금 그림을 파는 거니? 을이 파는 거죠. 그럼 을을 뭐라 얘기할래? 매도인. 갑은 뭐라 얘기할래? 매수인. 그럼 견적 나오시네요. 여기 있는 을은 매도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갑은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용으로 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럼 얘기해봐. 여기에는 을과 갑은 당연히 의사를 뭐 했을 거고 합의를 했을 거고 합의를 하는 것에 따라서 뭘 체결했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럼 이 계약은 당연히 무슨 관계에 근거할 것이고 법률 관계에 근거할 것이고 위반하면은 뭘 받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전혀 지장 없으시죠? 맞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을도 똑같이 뭘 갖고요? 채권, 권리, 채무 갖고요. 여기에 있는 갑도 뭘 갖고요? 채권 갖고요. 채무 같습니다. 똑같네. 매매 계약이니까 여기에 있는 을은 갑한테 뭘 넘겨줘야겠어? 뭘 넘겨줘야 돼요? 그림에 대한 무엇을 이전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시켜줘야 돼. 의무를 가져요. 그러면서 어떤 권리를 가져? 돈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갖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갑은 어떤 의무를 가져? 돈을 뭐 해줘야 되는? 줘야 하는 대금을 뭐 해야 돼?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갖지? 권리는 어떤 권리? 소유권을 뭐 해달라?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습니다. 문제없지. 그게 지금 여기야. 근데 봐봐.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전한다? 갑에게 이전합니다. 지문, 물론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지문을 읽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해 주면 뜨거. 정전기 올랐어. 따가씨. 읽기 전에 생각해 주면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하겠네. 왜 그러냐면은 너네가 이거를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기억이 안 나. 다시 올라가야지.
할 거잖아. 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니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서 똑같이 적용되겠네. 근데 만약에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나 예외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뭐 하면 되고 밑줄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해네? 그럼 다시 보세요. 동산이라고 나와 있어. 설마 이걸 동구밭, 동산, 맛동산 이런 건 아니겠지? 뭐예요 동산? 이거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해돼?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뭐야? 움직이지 않는 동산, 부동산. 이해돼? 처음 하셨어요? 그래, 지금부터 알면 돼. 아무튼 움직일 수 있는 재산, 그래서 동산이고요. 그 물건의 소유권을 뭐하는? 뭐? 부동산 집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집, 땅 이런 것들. 집이랑 땅밖에 없어요. 거의 그런 거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뭐한다?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뭐 해준다? 넘겨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아? 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물건을 인도하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지금 이 얘기지. 맞니? 그러면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의 전액을 무엇으로? 금전. 금전이라는 얘기는 여기 안에 들어간 게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뭐 금도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린 다 금전이라 얘기할 거야. 근데 그냥 쉽게 뭐라고 얘기하자? 돈이라고 얘기하자고. 이해돼? 그럼 잘 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너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살짝 브레이크를 걸고 좀 주의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것을 인도받기 전이래. 그것이 뭔데? 그림 A지. 그림 A를 인도받기 전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을 아직 어떤 상태야? 이전받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그때 뭘 줬어? 돈으로 이미 지급을 해버렸다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해돼? 그럼 이건 뭐야? 여기 있는 갑은 뭘 했어? 채무를 이행했지. 근데 여기 있는 을은 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네. 맞아? 견적 나오네요. 을은 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어. 소유권을 토스해 주는 걸 아직 하지 않았다고. 그림이 아직 인도 안 했다고.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뭐야? 갑은 뭘 했구나? 채무를 이행을 했구나. 그럼 얘기해봐. 갑이 채무를 이행했으니까 을의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원칙적으로 이행이 되는 게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을의 채권은 어떻게 돼? 소멸이 되지. 맞니? 채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을의 채권은 소멸하게 돼요. 이게 당연해. 맞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직 을은 이걸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누구만 지금 이제 누구만 신경 써주면 돼? 을만 신경 써주면 돼. 이해돼? 근데 이런 게 뒤에 마저 읽어보면은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라고 뭐 했어? 청구했어요. 권리를 뭐 한 거야 지금? 행사한 거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을은 뭐 했어? 인도해주지 않았어. 먹튀했네요. 먹튀해버렸네. 그럼 문제 발생하네. 뭐가 문제인 거야? 을이 채무를 뭐 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 관계에 놓여 있는데 채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위반한 거죠? 그럼 뭐 받아야겠어? 처벌받아야 됩니다. 문제없지. 이해돼?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 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이런 경우에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적 보복이지, 사적 보복.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학교 폭력 이런 거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야마꼭지가 돌아버려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학교 교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저희가 뭐 학폭위도 열어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결국에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깡패를 불러서 뚝배기를 갈겨버리고. 그거의 모티프가 된 게, 그거의 모티프가 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학교는
거기서 이제 그 뭐야 1화에서 어떻게 돼? 아들 레미가 계속 막 학교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좀비 바이러스를 딱 주입해가지고 안 봤어? 아 19금이라 안 봤나? 아이 진짜. 그거 선생님이에요? 결말까지 보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쥐를 이제 그 뱀 무리에다 넣으면 쥐가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막 이제 운동신경이 되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막 개기고 막 이러면서 뱀이 이제 깝치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 바이러스를 이제 요나스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채취를 해서 아들한테 주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아들한테 주입하니까 아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막 괴기하게 변해지면서 이제 막 이제 조지는. 아들한테 주입해요. 근데 어떻게 셋이랑. 물면 그러니까 이게 아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맞지만 말고 좀 맞서 싸워 막 이래. 근데 어떻게 맞서 싸워 병신 새끼 하면서 이제 인젝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걔가 숙주네. 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실험한 쥐 있잖아. 그 쥐를 이제 걔 이제 그 주인공 이제 그 바이러스를 유포한 걔가 이제 그 학교 생물 선생이에요. 근데 생물 선생인데 이제 실험실에다가 이제 그 쥐를 갖다 놨는데 여자애가 이제 와가지고 뭐야 이거 쥐 소리가 들리는데 하면서 딱 보니까 애가 그 쥐가 사실 눈이 시뻘개서 바바박 돌아다녀. 그러다가 여자애가 이제 뭐야 하면서 딱 일어나는데 쥐가 이걸 딱 무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뭐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차가워지고 눈깔이 이제 싹 돌기 시작하면서 피가 이렇게 쩌적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첫 이제 바이러스의 유포였지. 사람은 못 돌아가요. 거기에선 그 세계관에서 못 돌아와.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주입을 하지? 그럼 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좀비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진 않은 거야. 걔 아버지가. 그게 좀비 바이러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팀팩처럼 약간 마린 스팀팩처럼 약간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가기로 하는 거지. 약간 롤로 따지면은 영약을 빨았다 약간 이런 느낌. 500원짜리 영약을 빤 걸 기대한 거지. 도핑처럼. 풀도핑 약간 광역팀. 그치. 핵폭탄 그 근데- 누킹딜이 이제 생긴 거지. 물면은 어떻게 이빨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감되지? 상처가 상처가 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지. 체액이 들어가. 너가 감기를 너 있잖아. 그 피부 같은 데도 상처 이렇게 쓱 났는데 녹슨 철이나 이런 거 묻으면은 혈액 반응 일어나면서 파상풍 걸리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물어도 피 안 나지 않나요? 아니 엄청 세게 할 때까지 물겠지. 겁나 세게 물어 진짜. 그냥 악이 아니야. 아우 해가지고 악은 뭐 애교 부리냐고. 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 하면서 아까 이게 하는 게 아니야. 모가지를 물어 뜯는다고 이렇게 쫙 뜯어가지고 뜯어가 버린다고. 아니 근데 진짜 아무리 세게 물어도 피멍밖에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알았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지문 좀 가자. 궁금하면은 직접 찾아보세요. 사람이 아닌 거. 자, 봐봐.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리 메일을 넘겨달라라고 청구해도 을이 인도해주지 않아요. 사적으로 물리력 행사하면 해결하면 절대 안 돼. 왜 이걸 엄격히 금지할까? 만약에 이걸 개인이 자기네 스스로 자기 구제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해돼? 카오스라고 카오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다행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소지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멕시코나 미국 이런 데는 어때? 주마다 다르긴 하지. 멕시코는 합법이고. 멕시코 합법인가? 아무튼. 미국도 이제 주마다 이제 총기가 또 이제 소지가 가능하잖아. 거기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어. 뭐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이 자살률이 높고. 근데 쏘면은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살인율이 높잖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단 가보시죠.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이 뭔데? 백성 민자의 법자지? 맞아?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규율해 놓은 법이야. 민법, 형법, 상법 들어보신 적 있죠? 민법은 뭐니?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한 거. 그 다음에 형법은 처벌하는 형벌에 대한 내용. 상법은 상행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거래 이런 것들. 우리 적용하기 일반에서 했던 공정거래 이런 것들. 그게 다 상법에 들어가요.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대. 실체란 말이 뭐겠어? 실제로 뭐하는? 존재하는. 근데 왜 그럼 이게 실체법인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백성들, 백성? 아무튼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여기 뭐라 나오니? 뭐라 나와? 그걸 뭐라 나와? 강제적으로 실현. 왜? 법률 관계에 근거하니까.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과 같은 뭐? 절차법. 무슨 뜻? 절차에 관한 법. 갑은요. 이 부분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소를 제기한다가 뭔데? 너네 고소하다. 고소하다도 다 뭐예요? 소를 제기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고소장이나 소장을 접수한다 이런 얘기 하잖니? 맞아? 근데 보세요. 고가 뭐예요? 어? 고소장 할 때 고가 뭐예요? 그 고하다 할 때 뭐 알릴 고자. 소를 알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데 이제 내가 소를 올리겠습니다라는 소를 제기하는 거지. 이래?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하는데 여기 채권의 내용이 뭔데? 뭐 해달라? 소유권을 뭐 해달라? 이전시켜달라라고 하는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아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사법부가 이걸 인정했다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받은 거고 그래서 을한테 이 소유권을 뭐 하라고 하겠어? 넘겨라 라고 요구할 거고 싫은데요 라고 해도 뭐 하겠어? 강제적으로 끌고 가버리겠지. 나아가 법안에 그 여기 뭐라 나와 있어? 강제 집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옛날에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세금 안 낸다고 버팅겨. 그래서 어떻게 국세청에서 이제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재산을 몰수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전부 다 강제 집행이야. 강제 집행은 물리적 실력, 여기 실력이 실력 좀 있는데 이거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힘,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라고. 이 말은 뭐겠어? 사람을 직접 모여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압수를 하거나 재산을 압수하는 식으로 실제로 행사한다 이런 얘기야.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왜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아? 지금 여기 있는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했니 안 했니?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처벌받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가 없다고. 이해돼? 그래서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서 결국 뭐 하도록 해?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누구의 채권? 누구의 채권? 갑의 채권이 실현되도록 한다 이 얘기라고. 이해되니? 계속 지금 뭔가 빠져있는 거 느껴져?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채워서 읽어봤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이해되니? 근데 봐봐.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깔닥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서 그림 A가 타서 없어졌습니다. Holy shit. 그러니까 돈은 받았어.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돈 받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야. 와, 골 때린다. 그림 A 넘겨줘야 되는데 받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림 A가 소멸해버렸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보세요. 채무는 뭐가 돼요? 이행불능. 무슨 얘기야?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지. 이유가 뭔데? 뭐가 없으니까. 그림 A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이 말은 뭐예요? 잘 봐. 계약 체결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림 A를 뭐 해달라? 이전시키고 나는 그거에 대한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림 A가 사라진 게 계약 체결에 뭐였다면? 전이었다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계약 체결하기도 전에 이미 그림 없어. 그림 없는데 여기 있는 갑을 등쳐먹으려고 뭐 하는 거야? Excuse me? 계약할래? 구라핑 친 거죠. 구라핑을 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계약은 뭐야?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뭐예요? 무효데스. 인정? 킹정? 왜?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법률로서 강제성을 부여해버렸다고. 채권과 채무가 있는데 채무 이행이 애초에 뭐 한 거야? 실현이 불가능하네?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쉽게 얘기해봐. 뒤에 읽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사기죄로 고소해야죠. 근데 지금 이미 갑은 을한테 뭐 줬어? 돈 줬잖아. 그럼 뭐 해달라고 하면 돼?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뭐 해야 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럼 봐봐. 전에 만약에 이랬으면 무효고요. 만약에 이게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어. 과실이 전부 다 뭔데? 실수한 것들, 고의, 뭐 실수로 뭔가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당연히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지. 당연한 거죠. 법률로서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래.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잘 봐. 보세요. 갑 또는 이나라고 되어 있지 갑과 을이 아니다. 뭐예요? 갑, 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다 얘기해봐. 무슨 뜻이에요? 무엇으로? 이내. 이래. 말미암다. 잘 봐. 이때 채무 불이행은 여기서 말하는 채무 불이행은 어떤 거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있는 갑이나 을의 의사의 표시가 작용한 게 아니라고. 이 말이 뭐예요? 나 없앨 거야 해서 없앤 게 아니라고. 왜?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을의 뭐 때문에? 과실. 이해되니? 그래서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얘기지. 뭐가? 채무 불이행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뭐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 법률 효과. 왜 그럴까? 그림의 얘기가 없어졌어. 채무 불이행이야. 이래도 역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법률 효과가 일어나.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기대지 마. 왜 그럴까? 법률 관계 하에 있으니까요. 이해돼?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벗어나고 한 게 아니잖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계약이 애초부터 뭐 했던 거? 없었고 계약을 그럼 해제한다는 얘기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 얘기겠지. 가능해?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뭐? 효력이 없던 것. 이때 계약 해제는 잘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난 여기다 밑줄 그을 거야. 왜? 원래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긴 어때? 한쪽만 얘기하면 된다고. 이유가 뭐야? 누가 트롤링을 했어? 을이 트롤링한 거잖아. 맞아?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을의 승낙은 뭐라 나와 있어? 요건이 되지 않는다. 무슨 뜻? 요구, 조건. 그게 되지 않아요. 이러한 법률 행위를 뭐라 부른다? 단독행위, 혼자 하는 행위. 됐니? 갑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해봐. 갑이 해제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니? 계약이 애초부터 뭐 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없어져요. 계약을 해제하고요. 계약을 해제한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도 싹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버립니다. 왜? 채권과 채무는 뭐가 있을 때만 발생하니까. 계약이 있었을 때만 발생하니까. 이해돼?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상태로 되돌려야 될까? 돈을 다시 누구한테 줘야 돼? 갑한테 다시 줘버려야겠지. 이해되니?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떤 거? 원래 상태로 다시 뭐해라? 회복시켜라.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뭐 해달라? 반환해달라. 내 돈 내놔.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 없죠? 가보자. 응? 고소하면서 응. 그것도 민사소송으로 다시 할 수 있어. 이거는 이 계약에 관련된 내용만 처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물리적 피해, 내가 만약에 이 그림 가지고서 미술관에다가 걸어놔야 되는데,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소실내버려가지고 전시에 차질이 생겼어. 손실이 발생했어. 그럼 그거는 다른 소송건으로 또 들어가.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을은 이제 쫄딱 망하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소송에서 승리하면은 내가 내는 그 변호사 비용도 패소한 측에서 다 대줘야 돼요. 소송에 들어간 소송 비용 다 대줘야 됩니다. 마지막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 장난 아니겠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덜나죠. 그리고 이 민사소송이 속전속결로 다다닥 끝나는 게 아니라 막 3년, 4년씩도 걸려요, 심하면. 그리고 이제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할 거 아니야. 뭐 항소하면은 또 항소했다고 또 1년 기다려야 되고, 또 자료 준비해야 되고, 또 재판 또 시작해. 그 재판이 한 주에 딱 끝나니 아니야. 변론 기일이 또 있어요. 계속 이제 미루지다 보면은 몇 년씩 걸리는 거지. 그 과정에서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는 거고, 비싼 변호사 쓰면은 또 그 돈대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소시민들은 어디 우리가 뭐 피해를 봤어. 근데 회사한테 많이 피해봤어. 언니 왜 고개를 그러고 있어? 좀비야? 졸려요. 알아요. 그럼 일어나서 들으세요. 그건 싫어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아무튼 뭔 얘기를 했으니? 소시민들은 회사를 상대로 덤비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베스킨라빈스였나? 거기서 뭐 경품 같은 걸 걸었어. 근데 그 경품이 달성되는 조건, 그러니까 경품이 딱 이제 됐어. 1등이 됐어. 1등이 됐는데 베스킨라빈스 쪽에서 상품을 안 주는 거야.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근데 그 1등 당첨된 사람이 하필이면 변호사였던 거야.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니까 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졌다 해가지고 이제 작사를 냈더라고 하더라고. 유일한 아마 승소일걸? 기업을 상대로 이긴?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거의 유일한 그거이지 않을까? 돈도 많을 텐데 왜 안 했을까? 변호사가 보세요. 아마 73번. 실체법. 아까 우리 얘기했어. 실체법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민법 같은 거였지. 청구권 뭔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시행하는 건 어디에 나와 있고? 절차법. 그래서 소송법이나 이런 데 뭐가 있어? 강제집행제도. 3번.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얘기니 지금?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야, 법률 효과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가 있으면 가능해. 법률 관계가 있으면 가능한 거지. 맞아?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실제로 해서 채권을 모아버릴 수 있어. 실현시킬 수 있지. 채무자의 채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쵸?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어요. 답은 3번이지. 14번. 을의 채무와 갑의 채권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 을의 채무는 무슨 채무야?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갑의 채권은 뭐예요? 채권, 권리. 소유권을 뭐 해달라? 이전해달라 라고 뭐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1번 봐. 기억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잘 봐.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매도인이 청구하니? 누가 청구해요? 매수인이지. 얘가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뭐 했어? 색깔 좀 따져볼까? 뭐였죠? 노란색이었네. 얘가 매수인. 을이 뭐였고? 매도인. 그럼 기억은 매도인의 청구가 아니라 누구? 매수인의 청구와 누구의 이행? 매도인의 이행으로 소멸하겠지. 2번.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잘 봐. 지금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갑에 뭐라 나와 있어? 채권이라고 나와 있지. 근데 잘 봐. 채권자 누구? 채권자 누구예요? 매수인. 매수인. 잘 따져봐. 잘 봐. 지금 채권자 채무자 나와 있는데 뒤에 뭐라 나와 있어 지금? 의사표시가 작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의사표시가 작용했다는 얘기는 두 사람 간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합의가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누가 지금 채권자야? 갑. 그래서 얘는 누가 되는 거고? 매수인이 되는 거고, 채무자는 매도인이 되겠네. 근데 잘 봐. 갑의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잠깐 이거 좀 별표 좀 쳐놔봐. 잠깐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봤을 때 저도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뭐였지? 아마 이랬어요. 저도. 그러면 우리가 지문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 보자.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봐봐. 네 번째 줄.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뭐 하게 된다? 성립하게 되고,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을 뭐 하게 된다? 청구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잘 봐. 우리 아까 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억의 의뢰채무, 기억 한번 봐보세요. 기억. 의뢰채무는 뭐야? 소유권을 누구한테 이전하는 거? 갑에게 이전하는 거. 니은 봐봐. 니은. 맨 밑에 니은 보세요.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다시 뭐 해달라? 반환해달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아까 전에 이거를 2번 했을 때, 나 문제 풀었을 때 이거 뭐지? 했던 이유가 분명 이거 맞는 선진대라고 해놓고 보니까 니은의 채권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소유권이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상, 회복,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지. 맞아?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가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이지. 정확히 하면 이 원상 회복은 어떤 원상 회복? 돈을 다시 뭐 해달라?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돈을 돌려달라 라고 뭐하고? 요구하는 것. 그게 지금 니은의 갑의 채권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채권자와 채무자가 의사표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작용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니? 지문으로 다시 뛰어올라서 다시 보셔야 돼. 이해돼? 저도 처음에 이거 왜 답이 없어? 뭐 이러는데 다시 지문 뛰어올라가서 보니까 의사표시가 뭐 한다?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한 거지. 왜? 뭐에 대한 내용이니까?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해돼? 3번. 기억과 니은은 기억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니은이 소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을의 채무예요. 다시 우리 이거 뭐였어? 원상, 회복권. 기억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니은이 소멸한다. 잘 봐. 우리 을의 채무 뭐였어? 소유권 이전 의무였죠. 그러면 뭐의 채권, 여기서 갑의 채권이 소멸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돈을 뭐하라? 소유권을 뭐 해달라? 이전시켜달라라고 하는 권리가 뭐 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니은의 갑의 채권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걸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얘나 얘는 지금 완전히 별개라고. 이해되세요? 요게 실행되면, 요게 이행되면 소멸되는 거는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권이 뭐 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요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이해돼? 되세요? 4번.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잘 봐. 헤이. 이거 뭐였어? 원상회복 청구권이었죠. 동일한 계약의 효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봤대. 헤이. 기억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첫 번째, 뭐에 대한 내용? 소유권에 관련된 매매 계약. 얘는 계약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다라고 하니까 얘는 동일하지 않죠. 이해돼? 정확히 말하면 토픽상으로 놓고 보면 동일하긴 한데 문제는 뭐야? 그 계약의 효과가 얘랑 지금 완전히 어떤 거야 지금? 다른 거죠. 이해돼? 완전히 그냥 아예 다른 거라고.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게 아니라요. 얘 따로라고. 이해되니? 만약에 의뢰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됐으면 이거는 애초에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해돼? 5번. 기억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니은에는 금전에 지급을 뭐하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답 5번이죠. 이해되니? 됐어요. 75번.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왜 이행불능이 돼? 그림 A가 뭐 해버렸기 때문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을의 과실로 뭐가 되어서?
이행불능이 되어서 갑의 뭐? 계약 해제권 발생. 정답 1번이네. 2번.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야, 갑은 지금 애초에, 여기 있는 갑은 애초에 물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지금 나갔어. 돈만 나갔지. 재산권 이전이 아니라 뭐라 얘기할래? 내가 지불한 금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겠지. 이해돼? 3번. 원상회복 청구를 행사야 그림에 의해 소유권을 회복하니? 소유권 지금 전혀 없어. 소유권 받은 게 없는데 뭘 회복해? 받은 게 없는데 뭘 회복해요?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었다. 잘 봐. 이행불능이 된 거는 뭐 때문에 이행불능이니? 을의 과실로 인해 그림이 뭐 된 거야? 사라져서 이행불능이죠? 맞아? 그러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얘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뭐라 얘기해야 돼? 무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해돼?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체결했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뭐다? 무효다. 5번.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뭘? 얘? 날먹이네요? 돈 먹고 째는 거야? 아, 너무 좋다, 씨. 너무 개꿀이잖아, 이거는. 76번 가보자. 증여는, 잘 봐. 적용창의적 사고예요. 새로운 거 나온다. 증여는 당사자의 뭐가?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무상이네요. 뭐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뭐하고?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뭐해요? 승낙하네요. 서로 뭐했다? 합의. 해서 뭐가 이루어져? 계약. 증여자, 잘 봐. 특이하죠? 계약인데 어때? 뭐만?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져요. 이 말은 뭐예요? 넘겨주는 사람만 그걸 뭐 해줘야 된다? 재산을 넘겨줘야만 하는 뭘 가져? 의무를 가져. 그럼 반대로 받는 사람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의무가 없어요? 돈을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상이기 때문에. 이해돼? 당근마켓에서 너네가 물건을 무료 나눔한다고 했을 때 누구만 의무를 진다? 판매하는 사람만 의무를 갖는다고. 맞아? 나는 돈 받을 필요 없어. 근데 이 새끼 만약에 안 줘. 그러면 왜 안 줘?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소를 제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공짜니까요.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잘 보세요. 유언이라는 게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뭐라 나와 있어? 시키려는 것이다. 그럼 정확히 말하면 사망했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건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유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유언장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하는 거고 공증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거겠지?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해. 특이하다. 왜?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서로 뭐 해? 합의를 해야 되지. 합의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어때? 누구만 하면 돼? 유언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요. 이해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둘 다 어쨌거나 지금 돈 받고 넘겨주는 건 아니야. 증여는 어떻고? 서로 합의를 통해 계약하고 누구만 갖고? 의무를 갖고. 근데 여기는 어때?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죽고 나서 갑자기 이게 링 달고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신가 다들. 지금부터 내가 재산을 뿜빠이 해주겠다. 불가능하잖아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어. 무슨 얘기야? 합의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좀 불리하지 않겠어? 만약에 재산 중에 빚이 있는 사람 있잖아. 우리 빚도 재산으로 친다? 빚도 재산으로 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빚 많은 사람들이 돈 많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은행이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나 같은 이제 거렁뱅이들한테는 돈을 잘 안 빌려줘요. 근데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왜?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재산이 많다고. 이해돼? 그리고 애초에 또 그 사람들이 빚이 한 푼도 없을 리는 없을 거야. 빚이 한 푼도 없을 리는 없다고. 근데 만약에 유언장을 썼는데 내 재산 모두를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딱 써놨어. 근데 빚이 300억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어. 어이, 싫어요. 뭐 야매로.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유산을 받는 것을 상속을 뭐 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상속 포기권도 있어. 상속을 포기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아예 아무것도 안 받아. 아예 아무것도.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국고에 환수됩니다. 그럼 300억 빚도 국고에 환수해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갚을 사람이 없잖아. 그냥 소멸돼요. 채무는 소멸돼요. 그러면 300억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은 거지. 더 이상 갚기 힘들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법률 행위는 그 당사자가 있었을 때만 적용돼. 그 당사자가 없으면 법률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범죄를 일으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음주운전 같은 거 일으킨 그 사람들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돼요. 송치란 얘기는 뭐냐면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걸 관련된 처벌을 하기 위해 검찰로 넘기거든. 검찰만 수사권이 있어서 검찰로 넘겨. 근데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공소권 소멸로 사건 종결이야. 어쩔 수 없어요. 피해를 물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없거든. 죄를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북한이라는데 연좌제가 있지. 만약에 아버지가 잘못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처벌받아. 빚은 넘겨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말 많아. 빚을 왜 넘겨주냐. 근데 사실 이거는 빚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에서는 재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다른 나라들도 다 빚을 재산으로 인식해. 다 그래. 원래 그래요. 가보시죠. 집중해야 돼. 요거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증여 아까 뭐였어? 무상으로 서로 상호간의 합의, 유언, 일방의 의사표시, 매매, 서로 합의하고 돈을 서로 뭐해? 주고받아. 모두 법률 행위로서 뭘 한다? 의사표시 해야죠. 유언도 역시 누구만 해. 유언을 하는 사람, 상속해주는 사람만 의사표시하죠. 2번, 증여와 유언.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 유언은 죽고 나서 발생하는 거. 법률 효과를 여기 뭐 한다?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그쵸? 어떤 목적이 있어? 증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줄 테니까 뭐만 있어? 의무만 있고, 그럼 의무를 이행을 하면은 문제 없죠. 유언도 죽고 나서 시행되는 거고. 3번,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아까 우리 변제 뭐였어요? 변제 뭐였어? 아까 전에 우리. 변제 뭐였어? 지문 뛰어 올라가. 변제 뭐였어? 뛰어 올라가. 비비지 말고.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의 채권이 사라져. 그쵸?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이 뭐 된다? 소멸한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기억이 안 나면은 올라가라고.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되셔야 돼. 이해돼? 지금 물론 이게 바로 대답 튀어나오면 상관없지. 근데 뭐였지? 뭐였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모르겠는데 하면 안 돼. 내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씨발 그런 거지 지금. 써놨으니까 그런 거지. 안 써놨으면은 너네 다시 뛰어 올라가야 돼. 맞잖아.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켜야 한다. 즉 채무를 이행시키면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증여 같은 경우엔 채권자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뭐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 근데 잘 봐. 변제의 의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뭘 이행해야 돼요? 채무 이행은 들어가지. 근데 누가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증여를 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뭘 가져? 채무를 갖지. 그래서 발생시키지 않는다가 아니라고. 무조건 발생을 시킨다고. 왜? 채무는 뭐 하니까? 이행되니까.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채권자의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말 자체도 안 되죠. 이해돼? 애초에 채권자라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증여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돼? 4번.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는 차이가 있다. 4번. 누구만 해요? 당사자 일방. 한 놈만 얘기하는 거야.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합의를 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는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요. 서로 뭘 이행해? 채무를 각각 뭐 한다?
이행한다. 근데 얘는 뭐만 이행해? 이행이란 단어 나오는 순간 뭐예요? 무조건 채무지, 의무지, 의무.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하니까. 얘네. 5번.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뭐해서 합치해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는 뭐가 있어? 차이가 있지.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시는 거겠지. 다음 문제는 1번이고요. 이건 뭐 마더 파더 젠틀맨들이랑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